미자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단순한 동작인데도 오늘따라 유독 힘이 들었어요. 그녀는 주름진 손등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커피 머신을 다루기도 벅찼죠. 김 선생님, 아메리카노 2잔 더요. 백화점 5층 하모니 카페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 바리스타로 일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공간이 그녀의 무대가 되었어요. 손님들은 그녀가 한때 한국의 마르타 아르에리치라 불리던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절한 할머니 바리스타일 뿐이었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미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 똑같은 다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가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오래된 아파트 문을 열자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전자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손자 태현이 또 음악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태연아, 학교는 잘 다녀왔니? 대답 대신 헤드폰을 쓴 태현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손자는 요즘 들어 더욱 반항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자는 조용히 태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태현이 화들짝 놀라며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방금 왔단다. 저녁 먹을 시간이야. 태현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새로 만든 곡인데 클래식 모티브에 전자음을 결합한 거예요. 미자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직 공부할 시간에 그런 걸 하고 있니? 너 이번 중간고사 성적 어땠는지 아직도 말 안 했지? 태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할머니는 항상 그래요. 제 음악은 들으려고도 안 하시면서.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야. 진짜 음악은. 알아요. 태현이 말을 자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진짜 음악은 클래식이고 제가 하는 건 소음이라는 거죠. 제 아버지한테 하셨던 말 그대로예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준호의 이름은 이 집에서 금기와 같았어요.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될까봐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전 아빠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없다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 제가 아빠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미자는 느리게 거실을 가로질러 구석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로 걸어갔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피아노 덮개 위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터치 한 번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피아노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니? 내가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받은 상금으로 산 거란다.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나이 때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어. 손가락이 피가 날 정도로. 태현은 눈을 굴렸습니다. 할머니, 그 얘기는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이에요. 음악의 정의가 달라졌다고요. 음악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너처럼 말했었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넌 알잖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현의 눈에 상처가 깃들었어요. 할머니는 왜 항상 아빠 얘기를 무기처럼 쓰세요? 아빠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그냥 자신의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미자는 갑자기 무척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녁 먹자. 김치찌개 끓여놨어.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자신이 콘서트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옆에는 어린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었는데
미자의 손가락이 아들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노란색으로 변한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김미자, 쇼팽 콩쿠르 입상, 한국인 최초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그 영광의 순간들이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준호가 떠나기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준호, 그의 아내, 그리고 2살 배기 태현. 행복해 보이는 가족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죠. 왜 그랬니? 준호야, 미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쓰러졌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녀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앨범을 가슴에 안은 채 창가에 섰어 비 내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그녀의 아들이 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태연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할머니, 오늘 음악학원 원장님이 저를 특별히 만나자고 하셨어요. 서울국제음악제에 저희 팀을 추천해 주신대요.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원장님? 청음학원 조혜정 원장님이요. 할머니 아세요? 미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컵을 잡던 손의 힘이 풀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할머니, 태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조혜정. 미자의 입에서 이름이 새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 여자를 만나선 안 돼.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원장님은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신 분이에요. 할머니도 알고 계신 분인가요? 미자는 깨진 컵 조각을 주워 담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그녀는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또 이러시네요. 태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갈 거예요. 이건 제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미자는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아들 준호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같은 고집, 같은 열정, 그리고 같은 오만함. 가지 마, 태연아. 제발. 미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미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또 다시 역사가 반복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청음 학원이 있는 백화점 3층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태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조혜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완벽하게 염색된 검은 머리카락, 값비싼 디자이너 옷, 그리고 차가운 미소. 미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0년 전, 엄마, 저 클래식 피아노 그만둘래요. 16살의 준호가 식탁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소리니? 넌 내년에 쇼팽 콩쿠르에 나갈 예정이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클래식에 흥미가 없어요. 전자음악, 컴퓨터로 작곡하는 것, 그게 제 길이에요.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넌 천재야. 준호야, 내 재능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 그건 엄마가 생각하는 재능이에요. 전 다른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엄마. 클래식만이 음악이 아니에요. 미자는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물잔이 흔들렸어요. 말도 안 돼. 누가 너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니? 혜정이지? 조혜정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건 조 선생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제 결정이라고요. 미자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분노가 너무 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리석은 아이.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엄마, 왜 항상 조 선생님을 미워하세요? 예전에 콩쿠르에서 조 선생님이 엄마를 이겨서 질투하는 거예요. 미자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찰싹 준호의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도 자신이 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야. 미안해.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한테 전 그저 트로피였던 거죠? 엄마의 꿈을 대신 이뤄줄. 미자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다음 날 그는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미자는 준호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8년 후 준호의 아내가 2살 배기 태연을 미자에게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청음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와 마주해야 했어요. 어머, 김미자 씨. 혜정이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미자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태연이를 데리러 왔어요. 혜정은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태연이는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죠.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그 말에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혜정은 알고 있었어요. 태현이 준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태연이를 이용하지 마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혜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피아노 건반 소리 같았어요. 이용한다고요? 전 그저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당신은 주지 않는 기회를. 혜정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서울국제음악제에 태연이를 추천했어요. 아마 준호도 올 거예요. 미자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어요. 준호를 만났어요? 혜정은 우아하게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연락은 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알고 계세요? 현대 음악의 혁명가라고 불리고 있어요. 미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이렇게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왜 이러는 거예요, 혜정 씨?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콩쿠르는 오,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혜정의 눈이 위험하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살지 않아요. 미자 씨, 전 앞으로 나아갔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교육자예요. 당신은 어떤가요? 커피나 타고 계시죠? 그 말이 미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내 손자를 이용해서 준호에게 접근하려는 거죠. 혜정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즈니스예요. 미자 씨, 준호 같은 인물과 연결되면 제 학원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태연이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마침 그때 태연이 연습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자는 말을 고르려 했지만 혜정이 먼저 나섰습니다. 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서울국제음악제 출연이 확정됐어. 그리고 혜정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미자를 보았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내 아버지도 초청했단다. 태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를요? 그 순간 미자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기쁨에 찬 얼굴, 혜정의 승리에 찬 미소,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태연아, 집에 가자. 미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전 못 가요. 오늘 특별 레슨이 있어요. 태현이 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어요. 할머니와 달리. 그 말이 미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자마저 자신을 떠나고 있었어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 씨, 걱정 마세요. 혜정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음악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미자는 혜정의 말 속에 숨겨진 독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교육이 아니었어요. 혜정은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콩쿠르에서 그들이 공유했던 또 다른 비밀. 태연아,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미자가 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 사람 때문에. 거짓말 마세요. 태연이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항상 아버지 얘기만 꺼내면서 진실은 말해주지 않잖아요. 원장님은 적어도 저한테 정직해요. 미자는 고개를 들어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쩍였어요. 정직하다고? 미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이미 등을 돌려 연습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미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가시죠, 미자 씨. 혜정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제 태연이는 제 학생이에요. 걱정 마세요. 곧 아버지도 만나게 해줄 테니까요. 미자는 천천히 학원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밖은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호를 잃은 것처럼 태연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미자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의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피아노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머물렀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할 수 있어. 미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씨음을 눌렀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피아노에서 약간 울림이 어긋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태현을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디 있었니? 미자가 물었습니다. 태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자는 천천히 다가가 태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혜정과 함께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밝게 웃었어요. 원장님이 제 앙상블 친구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동현이랑 현우 둘 다 정말 실력이 대단해요. 우리가 헤르메스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미자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태연아, 그 사람들은. 할머니, 제발요. 태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항상 제 꿈을 막으려고 하세요? 원장님은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미자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어요. 이 상황이 20년 전 준호와의 대화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내 아버지는 미자가 시작했습니다.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었어. 6살 때 처음 피아노를 쳤는데 모두가 놀랐지. 12살 때는 이미 쇼팽 에티드를 완벽하게 연주했단다. 태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왜 클래식을 그만두셨어요? 미자의 시선이 흐려졌어요. 내 아버지는 변화를 원했어.
전통보다는 혁신을, 규칙보다는 자유를, 그리고 조혜정 선생이 그런 생각에 불을 지폈지. 태현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원장님과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어요?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음악 선생님이었어. 미자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내가 국제 대회를 준비하느라 바쁠 때 준호의 레슨을 맡았지. 그리고 준호에게 클래식은 죽었다는 생각을 심어줬어. 태현은 입을 약간 벌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원장님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태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할머니는 항상 남 탓만 하세요. 아버지가 자기 삶을 선택한 건데 왜 원장님 때문이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자신만의 음악을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미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현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태현은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태현의 앙상블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어요. 청음 학원 근처 연습실에서 그들이 연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습실 문 앞에 서자 미자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틈으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클래식 멜로디 위에 전자 사운드가 얹혀 있었어요. 불협화음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태현은 전자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바이올린을 든 소년과 첼로를 연주하는 또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가자, 태연아. 바이올리니스트가 말했어요. 쇼팽 모티브를 더 강조하고 내가 즉흥 연주로 받아칠게. 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동현아, 현우야, 너는 이 부분에서 첼로를 좀 더 깊게 가줘. 미자는 문간에 서서 그들의 앙상블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그녀가 알던 어떤 음악과도 달랐어요.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현대 음악의 대담함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연주를 하던 바이올리니스트 동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세 소년이 모두 미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자는 천천히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연주를 듣고 싶어서 왔단다. 이분이 내 할머니셔? 현우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태현이 급하게 현우의 말을 끊었어요. 응, 내 할머니야. 할머니, 이쪽은 이동현이고 저쪽은 강현우야. 우리 헤르메스 멤버들이야. 미자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반가워요. 얘들아. 동현이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태연이 할머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다고 들었어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현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니 놀라웠어요. 그랬었단다.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어요. 혹시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태연이 할머니 연주가 진짜 대단하다고 했거든요.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현이 자신의 연주에 대해 이야기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피아노를 너무 오래전에 그만두었단다. 미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요. 태현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요즘 작곡한 곡이 있는데 클래식 피아노 파트가 필요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시작일까요?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미자가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쇼팽의 녹턴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소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대박이에요, 할머님.
동현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봤어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 프로페셔널이세요. 왜 그만두셨어요? 미자는 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자랑스러움, 혼란, 그리고 후회. 할머니, 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음악에 함께 해주실래요? 딱 이번 공연만이라도. 미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어요. 태현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어쩌면 태현을 혜정의 영향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때 연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혜정이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미자 씨, 혜정의 얼굴에 가짜 놀람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혜정과 그녀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전류처럼 흘렀어요. 태연이의 음악을 들으러 왔어요. 미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차가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래식과는 많이 다르죠? 달라요. 미자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워요. 태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음악을 칭찬한 건 처음이었어요. 혜정은 불편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제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태연이는 연습에 집중해야 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태현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연습실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미자는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태현의 음악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문 뒤에서 다시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래식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미자는 눈을 감고 그 음악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녀도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울국제음악제 당일, 미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태연이 공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자는 티켓을 꽉 쥐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태연에게 응원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대기실 앞에 서자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떠들썩한 목소리. 그녀는 주저했어요. 그때 누군가 미자의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동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님, 오셨네요. 동현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태연이가 할머님이 오실지 궁금했어요. 미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연이 보러 왔단다. 긴장되니? 동현이 머리를 긁적였어요. 네, 많이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대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이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태현과 현우가 혜정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현우가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현우가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야, 어디가 아픈 거야? 혜정이 현우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놀란 미자가 재빨리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무슨 일이니? 미자가 물었습니다. 태현이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공연이 30분 후인데 현우가 갑자기 아파서요. 미자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통증으로 일그러진 얼굴, 차가운 땀, 창백한 안색. 미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맹장염 같구나.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 혜정이 미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내 남편이 맹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상을 잊을 수가 없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미자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 동현이 소리쳤습니다. 혼란 속에서 구급차가 도착했고 현우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현우는 앙상블에서 첼로와 전자 프로그래밍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어떡하지? 태연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공연이 얼마나 중요한데. 혜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취소해야겠네. 이런 상태로 무대에 오를 순 없어. 그 말에 태연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졌어요. 미자는 손자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미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첼로 파트를 피아노로 대체할 수 있어. 미자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혜정이 코웃음을 쳤어요. 미자 씨, 이건 클래식 피아노가 아니에요. 전자음향과 프로그래밍까지 포함된 현대 음악이라고요. 미자는 혜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불꽃이 일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태현과 동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음악제 담당자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헤르메스 앙상블, 무대 준비 시작해주세요. 20분 후 공연입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현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미자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어도 좋아, 태연아. 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가 현우 파트를 대신해 주세요. 혜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연아, 이러면 안 돼. 네 할머니는 현대 음악을 전혀 몰라. 무대에서 망신당할 거야. 태현은 이제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음악은 복잡해요. 5분 안에 모든 걸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할 수 있으세요?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자신감이 빛났어요. 설명해봐. 난 항상 빠른 학습자였으니까. 5분 동안 태현은 할머니에게 전자, 키보드의 기능과 그들의 음악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미자는 집중해서 모든 내용을 흡수했어요. 그녀의 음악적 지식과 경험이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된 사운드가 재생돼요. 그리고 여기 이 건반들로 즉흥 연주를 해주세요. 태현이 설명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자는 관객석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첫 줄에 앉아 있는 남자. 그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준호? 미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태현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차례예요. 준비되셨죠?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태연아, 내 아버지가 왔구나. 태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들이 더 이야기할 틈도 없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신의 크로스오버 앙상블 헤르메스의 무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미자 피아니스트가 협연합니다. 미자와 태현, 동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밝은 조명이 그들을 비추었어요. 미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만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음악으로. 관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 여성이 전자, 키보드 앞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작게 웃기도 했어요.
저기 할머니가 뭐 하시는 거지? 이게 뭐야, 코미디 공연인가?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았어요. 첫 음을 연주하기 전 미자는 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미자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음악에만 집중했어요. 미자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기반으로 하되 전자 사운드의 감각적인 요소들을 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클래식의 우아함과 현대 음악의 대담함이 믿을 수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어요. 미자의 연주가 계속되자 공연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예상치 못한 음악적 경험에 몰입했어요. 태현이 전자 키보드로 합류했고 동현의 바이올린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연주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주해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자는 연주하면서 관객석 첫 줄의 남자를 계속 의식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눈빛은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혼란, 그리고 마침내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미자는 완전히 자신을 음악에 맡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연주는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단해요. 이런 연주는 처음 봤어. 저 할머니는 누구시지? 환호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자는 태현과 동현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태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관객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는 무대 앞에 서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아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태현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음악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 주었으니까요. 태현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아버지, 미자는 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넘치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태연아, 내 음악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구나. 그 순간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의 형태는 변할 수 있어도 그 본질, 가슴을 울리는 힘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공연장 뒤편 대기실은 꽃다발과 축하 인사로 북적였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태현이 그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40대 중반의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는 여전히 그의 눈에서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자는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미자가 속삭였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태연아. 너를 버리고 간 아버지란다. 태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혼란, 호기심, 그리고 희망까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태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어렵고 두려웠어. 내 꿈을 쫓는 것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난 비겁하게 도망쳤단다. 그때 또 한 명의 방문객이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조혜정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호야, 혜정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준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혜정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저를 이용해 태연이를 조종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그저 태연이의 재능을 발굴했을 뿐이야. 미자는 침착하게 혜정을 바라보았어요. 과거에는 이 여자에게 분노와 원망을 느꼈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혜정 씨, 더는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정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제가 이기려고 했던 건 음악이었어요. 당신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혜정은 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태연아,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내 방식이 잘못됐지만 내 재능만큼은 진심으로 인정해.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정은 미소도 없이 조용히 대기실을 나갔어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태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너의 무대를 봤단다. 정말 대단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야. 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아버지의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뉴욕 필하모닉과 협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준호의 표정이 밝아졌지만 곧 진지해졌어요. 태연아, 난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이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었어.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음악을. 미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가자. 미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의 작은 아파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자는 손자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준호가 어릴 때 좋아했던 호박전까지. 어머니 요리 맛은 여전하네요.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태현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버지를 관찰했어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뉴욕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세대를 잇는 음악이라는 주제로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야.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태연이 앙상블이 하는 것과 비슷하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 태연아. 그리고 어머니, 함께하면 어떨까? 3대가 만드는 새로운 음악. 태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뉴욕에 가도 되는 거예요. 미자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함께.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어머니의 클래식 기반, 제 실험적 접근, 그리고 태연의 신선한 시각. 우리가 함께라면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미자가 먼저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준호가 앉아 현대적인 선율을 더했어요. 마지막으로 태연이 전자음향적 요소를 접목시켰습니다. 세 세대의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그것은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6개월 후 뉴욕 링컨 센터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가족의 음악 여행이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평단의 극찬을 받았어요. 원로 피아니스트 김미자, 현대 음악 작곡가 박준호, 그리고 신예 음악가 박태현의 협연은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미자는 피아노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빈 공연장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곡을 연주했어요. 20년 전 준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곡이었습니다. 미자의 손가락이 건반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음악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음악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나.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처럼 깨끗한 새로운 시작. 미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음악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